자, 퀴즈를 하나 드려볼 거예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고는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어요. 서로 딴짓을 하느냐고 못 본 거예요. 부딪힐 수도 있었는데 사고 직전에 서로 급정거를 해서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허리에도 무리가 갔고요. 손목에도 무리가 갔어요. 이럴 경우에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 3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자동차 부상 치료비죠? 맞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매하고 있냐면 스쳐도 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접촉은 하지 않고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비접촉, 교통사고다라고 표현합니다. 운전자 보험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처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든 접촉 교통사고든 교통숙련구로 인한 사고는 교통숙련구의 원래 사용 목적이라면 자동차 보험도 처리가 가능하고 운전자 보험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보험으로 잘 처리를 안 하죠. 왜 안 해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면 할 증이 되니까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이런 경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아무리 많이 청구해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정도는 알고 있자고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 청구할 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해요. 당연한 거죠. 몇 급인지를 모르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 사고가 실제로 교통사고였어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야, 교통사고 났으면 자동차 보험 처리했을 텐데 지급결의서가 있을 거잖아 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사고 자동차 보험 처리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지급결의서를 못 받죠. 이런 사고 가지고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주세요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겪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이거나 자착 단독사고이거나 혼자 긁혔을 때는 2번, 3번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의 대부분 교통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이럴 때도 쓸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필요한 서류가 구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청구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1번, 2번, 3번 서류 중에 몇 번 서류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회사냐라는 거예요. DB손해보험은 업계 운전자보험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타사보다 저렴한가요? 아니요, 비싸요. 타사보다 몇백 원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1등인 이유는 DB손해보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 혹은 스치는 사고, 자차 단독사고일 경우에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청구가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사에 물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청구해보면 결과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굳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가입 금액에 축소 이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지금은 얼마까지 가입 가능해요? 14급 기준으로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데 이제 이게 줄고 줄어서 얼마로 준다고요? 30만 원으로 줄거나 20만 원으로 줄거나 줄어든답니다. 자,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부치 삼형제인데 제일 큰 형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피해자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였어요.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렇게 횡단보도를 파란불일 때 지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와서 저에게 사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 치료비는 어디서 보장받으면 돼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받으면 되죠.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대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받으면 되죠. 두 번째, 이건 중과실 사고니까 상대방이 저하고 뭘 해야 돼요? 형사합의를 해야 돼요.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다면 저를 형사합의 할 텐데 나 운전자 보험도 가입 안 했고 운전자 보험도 없고 배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 사람한테 받지 못한 합의금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내 거 어디서? 그래요? 내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준다는 거죠. 배째도 합의금은 상대방이 배째면 내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을 줘요? 안 줘요.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운전자 보험은요.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내가 합의금을 줄 때, 내가 변호사를 쓸 때, 내가 벌금을 맞았을 때잖아요. 재밌는 건 가해자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럴 때 쓰라고 DB손해보험에서 업계 최초로 만든 게 뭐였냐면 피해자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였어요. 야, 합의금 이럴 때 못 받을 때 이거 갖고 있으면 내 운전자 보험에서 내 자차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장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있으면 합의금을 받아도 이걸 또 쓰면 되고요. 합의금을 못 받아도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둘째 형이 없어졌어요. 셋째가 뭐가 있었냐면 가부치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가부치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부치는 한 명이 가입하면 몇 명이 보장받아요? 한 명 보장받아요. 가부치는요? 한 명이 가입하면 최대 5명 보장받아요. 자, 예를 들면 5명이 피해를 봤다고 가정할게요. 1급, 10급, 11급, 14급, 12급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가정을 하면 자부치 가입한 사람은 1급한테 1급 5천만 원. 뭐 10급, 11급, 14급, 12급 각각 급수에 맞게 주죠. 그럼 가부치는 1급 기준으로 5명을 다 주잖아요.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가부치가 좋아요. 그럼 지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치 삼형제 중에 둘째, 셋째 이미 목이 없어졌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뭐냐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예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 주던 게 20만 원으로 줄 수도 있고요. 30만 원으로 줄 수도 있고요. 여타 하다가 정말 재수가 없으면 10만 원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지게 손해보험협회가 두진 않아요.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언제요? 뭐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추석 지나면 이번 달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 중에 만기가 2년 남았어요. 이거 그대로 냅두는 게 좋아요? 바꿔주는 게 좋아요? 바꿔주는 게 좋아요. 만기를 몇 년으로? 적어도 10년, 20년으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나에게 가입한 모든 운전자 보험의 대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애를 선택할 거냐? 비접촉 교통사고든 자차 단독사고든 어떤 경우에서도 서류 없이 가장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고객분께 참고로 안내하시라고 요거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중에 약식기소 보장되는 게 언제예요? 21년 8월입니다.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바뀌었고요. 타 회사들은 이거보다 더 늦게 바뀌었으니까 채 1년 정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벌금 선지급으로 바뀐 건 언제예요? 작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보장을 제대로 보장 공백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운전자 보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상품은 DB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을 했냐면 첫 번째, 무사고 시에 계약전환 제도가 있는 유일한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3위로부터 3호까지 간편고지가 통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이 나오고 나서야 DB손해보험의 간편보험은 업계 1등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어떤 게 좋은데요? 사실은 잘 아실 거예요. 지난달 교육시간, 지지난달 교육시간에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타사는 325로 가입을 하든 315로 가입을 하든 평생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가입 전 치료력에 따른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요. DB손해보험은 315로 가입했다가 1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뭘로 바뀌고요? 325로 바뀌고 보험료가 10에서 15% 줄어들고요. 325로 갔다가 다시 또 사고가 없으면 335로 바뀌고 보험료가 10에서 15%, 그 다음은 345, 최종적으로 5까지 가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최초에 15만 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평생 내는 것보다 15만 원 냈다가 13만 원 냈다가 11만 원 냈다가 10만 원 냈다가 9만 원으로 떨어지는 이 상품을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상품을 권유하면 타사에는 상품이 없으니까 경쟁자도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수술한 지 1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른 병력은 없는데 수술한 지 1년 정도 지난 고객이 있어요. 요거 뭘로 가입시켜주면 돼요? 수술한 지 2년이 안 지났어요? 뭘로 가입시켜주면 될까요? DB손해보험은 315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315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 회사는 뭘로밖에 가입을 못해요? 325 안 되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타사는 뭘로 가입하면 되냐면 특큐 가입하면 돼요. 특큐는 보험료가 비싸요? 저렴해요? 굉장히 비싸요. 담보는요? 안진담비 7,000 들어가고 2,000밖에 안 들어가고 항암방사도 500밖에 안 들어가고요. 표적항암도 2,000밖에 안 들어가고요. 심지어 안 들어가는 회사가 태반이에요. 뭐 때문에? 수술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325가 가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B손해보험을 선택하면 업계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315가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 특추로 15만 원 내야 될 걸 DB손해보험 315로 가입을 하면 10만 5천 원이면 됩니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죠? 게다가 담보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315에서 뭘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25, 최종적으로 355까지 가고요. 355까지 가면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20%밖에 더 안 비쌉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특추, 원추 이런 거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335 플랜이 있는 회사들이 많죠. 없는 회사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355가 나온 회사들도 많아요. 요 중간은 어떻게 돼요? 345는? 네, 없어요. DB손해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보장을 넓게 깊게 해드릴 수 있다. 여전히 간편보험은 DB손해보험이 잘 나간다라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부치삼형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치삼형제 중에 2명의 둘째 형과 막내가 없어진 건 금융감독원 지시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유사함도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 유사한 진단비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이거 유사한 진단비 가입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50%,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넣었으면 50%니까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총 납입보험료 25%. 예를 들면 월납 10만 원인데 20년 납이라면 2,400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에 25%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1,100만 원까지 유사함을 가입할 수 있는데 유사한 가입 금액은 일반한 가입 금액을 넘지 못하니까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2,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데 다음 달이 되면 일반함의 20%, 총납입보험료 10%이기 때문에 최대 가입 한도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유사함 뭐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가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함 때문에? 갑상선암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랜만에 건강검진 하죠? 갑상선 초음파 하죠? 갑상선 진단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갑상선암은 면책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해도 유일하게 나오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감액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감액기간은 있어요. 1년 이내에 몇 프로 지급해요? 50% 지급해요. DB손해보험 감액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모두 감액기간이 없는 유일한 손해보험 회사잖아요. 고객분께 갑상선암을 권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상선암은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잘 하지 않아요. 표적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방법이 뭐냐면 갑상선암 뭐 한다고요? 수술한다고요. 자, 그러면 갑상선암 진단비를 이번 달 마지막으로 업셀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사암 진단비를 넣어주면서 또 추가로 뭘 또 넣어줘야 되겠어요? 수술밖에 없으니까. 수술비인데 암 수술비를 가입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1. 5종 수술비. 자, 퀴즈를 드릴게요. 갑상선암으로 수술하면 몇 종이게 해요? 갑상선암 수술하면 유사암 수술 대부분 다 3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5종에 해당됩니다. 의사가 열어서 절개를 해도 5종이고요. 로봇 수술을 해도 5종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내시경 수술이 3종이긴 한데 거의 하지 않으니까 5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술비 하면 DB손해보험이 할 말이 굉장히 많죠. 타사 5종도 1,000만 원 할 때 2만 원, 16,000원 할 때 DB손해보험 얼마 한다고요? 14,000원 아니야. 그럴 건 말도 안 꺼냈지. 얼마예요? 1,440원이에요. 실제로 설계해 보세요. 1호종 수술비가 DB손해보험만큼 보장이 급여 비급여 구분 없고 이렇게 저렴한 회사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풍수재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태풍이 오거나 침수가 되면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우리 거기에 가입한 건 될까요? 되는 담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담보가 뭐냐면 풍수재 손해담보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16층 이상이다. 특수건물이라면 풍수재 손해가 의무보험이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6층 미만의 아파트나 혹은 개인 건물이라면 풍수재 손해를 전부 가입을 안 했을 거예요.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손해가 있겠어? 그런데
실제로 한 달 반 전에 서울 난리가 났고요. 지금은 부산, 통영, 거제 이쪽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풍재 수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풍수재 손해를 가입하고 싶어도 모든 고객들이 다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풍수재 손해를 한번 겪었던 곳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서울 잘 안 받아주고요. 부산 쪽 안 받아주고요. 제주 쪽 안 받아줍니다. 그럼 원주는 받아줄까요? 원주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원주의 풍수재 손해가 한번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사실 지금 풍수재 손해로 인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한 지 한 1년, 2년 정도 지났다, 2년, 3년 정도 지났다 하시는 분들은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도 정말 좋고요. 간편보험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풍수재 담보까지 같이 업셀링 하신다면 이번 달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